여러분, 날이 많이 추워졌어요. 날이 많이 추워져서 뭐 사만사온 며칠 동안은 굉장히 춥다가 며칠 동안은 굉장히 좀 따뜻하다가, 그런데 지금도 입김이 나오고 있는 시기고, 그래서 지금 촬영을 하고자 조명 때문에 이렇게 야외를 나오긴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좀 춥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냥 보통 추우면 어떤가요? 그냥 추워 떨고 말죠. 근데 요럴 때 한랭 알러지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걸로 최근에 환자분들도 그렇고요, 성인도 그렇고 소아, 아기들도 저희 한의원에 많이 내원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성인들은 대부분 한랭 알러지가 처음 생기면 어디를 가요? 피부과 가서 뭐 항히스타민이라든가 스테로이드라든가 이런 걸 투여를 해서 증상을 관해라고 하죠. 해결은 아니고 완치는 아니고 눌러 놓는 식으로 케어를 하는데, 그러다 안 되면은 오는 반면에 아기들은 어떤가요? 그죠? 항히스타민 스테로이드를 막 1살, 2살 막 이런 애기들한테 쓰기는 사실상 조금 불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의원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한랭 알러지는 왜 생길까요? 예를 들어서 저처럼 조금 체격이 있는 사람은 기초 체온이 조금 높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마르고 연약하신 분들은 기초 체온이 조금 낮을 수 있겠죠. 그런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사람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항온 동물입니다. 인체의 체온을 36도 5분라고 하는 평균치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항온 동물이니까 24시간 동안 계속 체온이 똑같지 않을까? 그거 아닙니다. 사람 몸에 체력이 떨어지는 시기가 되면, 활동을 마감할 때쯤이 되면 약간 이제 체온 변화가 이렇게 생기기 시작해요. 소아, 아기들을 많이 보시는 그 어머니들이 많이 느끼실 거예요. 어린이집을 갔다 왔는데 상태가 조금 애매해서 조금 지켜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병원이 끝났을 시간이야. 그죠? 그래서 막 밤새도록 애가 막 열이 나면서 막 펄펄 끓죠. 그래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냥 일어나자마자 오픈런 해서 막 이제 소아과를 가야지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멀쩡해. 이런 경우가 있죠. 그것처럼 물론 이제 뭐 바이러스나 균이 들어와서 열이 오르는 거는 워낙 급격히 오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중 변화나 이런 거에 크게 타지 않고 계속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유사감기 증상이라든가 감기 증상들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체력이 떨어지는 시기에 체온이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이제 몸에 체력이나 이런 게 좀 보충이 되는 시기에 체온이 낮아지게 되는 부분, 정상적으로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랭 알러지를 얘기할 때는요, 사람 몸이란 게 떨죠. 왜 떨까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체표 부분, 방어막 역할을 하는 곳이죠. 이 부분으로 혈액을 보내줘야 됩니다. 보내줘야 되는데, 이때 순환이 잘 되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그냥 떠는 것만으로도 아주 혹한에서도 버틴단 말이죠. 그런데 이럴 때 만약에 몸이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서 혈액 자체가 너무 없거나, 왜 빈혈 있고 막 이런 분들 있죠. 하면서 쓰러지는 분들. 제가 연기를 하니까 어울리진 않습니다만,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은 당뇨라든가 고지혈이라든가 혈압이라든가 이런 질환들이 있는 분들은 어떨까요? 혈액을 체표로, 상체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게 제대로 안 되겠죠. 우리가 맑은 물을 빨대로 빨아먹을 때 어때요? 쉽잖아요. 근데 미숫가루나 걸쭉한 거는 빨아들이려면 압력을 줘야 되죠. 그러는 과정에서 터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압 환자들,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추울 때 외출하실 때 꼭 목도리 두르고 나가라고 하는 이유가 이 머리 쪽에 터질까봐 그러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결국에 한랭 알러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두 경우에 생깁니다. 내 몸에 혈액이 너무 없어서 그 부분에 제대로 된 혈액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안 되게 되면 몸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을 발생시켜서 항온, 체온을 유지해야 되는 게 목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막 열을 발생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럴 때 알러지 반응이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피가 걸쭉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노폐물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못 오니까 그걸 끌어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한편으로는 한랭 알러지는 스테로이드나 항히스타민제는 기본적으로 강하게 혈관을 수축시켜서 냉각시키는 치료입니다. 그러면은 한랭 알러지가 생기는 증상,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겁니다. 다만 그 증상 자체가 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게끔 치료를 해주는 게 목표죠. 하지만 그걸 갖다 계속 강제로 누르고 시키고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오셨던 소아 환자 같은 경우는 여기가 아기를 잘 본다고 해서 왔어요 하면서 이제 한랭 알러지 증상에 대해 상담을 해 오셨는데, 제가
너무 어리기도 하고, 그래서 뭐 약을 쓰기도 참 애매한 부분이고, 할랭 알러지 증상이 그다지 그렇게 심하지도 않은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복부 쪽에다가 면역 니들 패치라든가 아니면은 색채요법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붙여주는 패치가 있어요. 그 패치 치료만 해줬는데 바로 다음 레언했을 때 훨씬 덜해진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의료인으로서의 보람이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도 가능합니다. 할랭 알러지가 있거나 아니면 추운데 갑작스럽게 뭐 새벽에 산을 갔다든가 이러고 나서 오면은 막 피부가 간지러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보면 아버지 따라서 약수터에 이렇게 주말 같은 데 갔다 오고 나면 분명 옷을 두껍게 입었었는데도 막 다리가 근질근질해서 막 끓으면은 막 더 간지러워지고 이런 걸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사람 몸에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혈액이 돌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충분한 혈액이 짝짝 그때그때 공급이 돼주면 좋은데 보급이 불안정할 때, 이럴 때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그럴 때일수록 몸의 체온을, 중심 체온을 올려줄 수 있는 쪽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따뜻한 물 마시면 돼요. 따뜻한 물 마시면 되고, 내가 기본적으로 빈혈이라든가 어떤 몸에 에너지가 너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다 싶을 때는 조청 같은 거 있죠. 따뜻하게 꿀물 타듯이 해가지고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할랭 알러지라고 해서 당장에 뭐 바르고 이러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몸 자체를 따뜻하게 해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당연히 옷 따뜻하게 입고 이 방한 용품들 잘 착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지고 안 되는 알러지 증상처럼 올라올 때는 반드시 몸을 따뜻하게, 내부에서부터 따뜻하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혈액들이 공급이 잘 되기 시작하는 거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날씨가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많은 질병들이 생깁니다. 한편으로는 내 몸이 어디가 안 좋은지를 알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니까 잘 관찰해 보시고 이 추운 겨울 또 이겨내 보도록 합시다.